안녕하세요. 김철회입니다. 2023 정부회계감사론 제 11장 강의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11장은 공공기관 회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다. 찾았습니다. 음. 그 공공기관이란 무엇인가 살펴보고 또 공공기관 회계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고 또 대전시 공공기관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행정학과에 오면 공무원이 되든지 공공기관에 가는 것을 먼저 선호합니다. 그럼 공공기관, public institution은 무엇이냐? 첫 번째 넓게 보면은 공공기관이니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공단 모든 공짜가 들어가 있는 것,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public institution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공공기관 법이라는 게 있어서 협의로 따지면 그 정부,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정부의 출자, 투자, 재정지원, 재정지원은 출연 또는 보조라고 출연금이라고 하는 거는 매해마다 일정 금액을 쓸 돈을 주는 걸 출연해 준다고 그래요. 보조금은 사업에 대해서 도와주는 것을 보조금이라고 그러죠. 재정지원 등을 통해 운영되는 정부 이외의 조직을 협의회 공공기관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밑에 붙어 있는 공공기관은 중앙공공기관 그러는데 이것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중앙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고 그 공공기관을 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다시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이렇게 나뉘는데 공기업은 정원 50명 이상이고 자체 수입이 전체 수입의 자체 수입이 50% 이상 돼야 돼요. 그러니까 기업이라고 부르는 거죠. 여기는 다시 시장형, 준시장형 이렇게 나뉩니다. 다음 준정부기관은 정원 50명 이상이고 자체 수입 비율이 50%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준정부기관은 다시 기금관리형하고 위탁 집행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 공기업이나 준 정부기관에 속하지 않는 것은 기타 공공기관 이렇게 부르는데 이거는 정부 산하 교육기관, 연구소들 있잖아요. 연구기관 여기는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있는 공기업이나 출자 출연기관, 공단 이런 것들은 지방공공기관 이렇게 보입니다. 몇 개가 있나 한번 살펴볼까요? 국가공공기관 이거는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관리한다고 그랬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나눠가지고 2022년도에는 36개 있는데 이거 4개가 줄었어요. 4개의 항만공사가 공기업에서 뭘로 빠졌냐면 여기에 기타 공공기관으로 빠졌습니다. 준정부기관은 94개에서 55개로 39개가 줄었습니다. 독립기념관 등 39개 기관은 준정부기관에서 기타 공공기관으로 옮긴 거죠. 그래서 기타 공공기관이 220개에서 260개로 40개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서 넘어온 게 39개, 여기에 항만공사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 새롭게 지정된 게 43개가 되고 신규로 된 게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이 신규로 지정됐고 그리고 카이스트, 기스트, 어, 대구에 있는 대구 기스트, 유니스트 이런 것도 울산에 울산과기대, 대구과기대, 광주과기대, 대전에 있는 과기원 있죠. 요거 네 개는 기타 공공기관에서 해제가 돼가지고 결국은 세 개가 감소한 347개다. 이런 것들 파악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클린아이라는 곳에 가보면 홈페이지에 가보면 이게 나와 있어요. 전체 지방공기업은 405개, 서울에
31개, 대전에 6개 있는 걸로 이렇게 2020년 현재 나옵니다. 지방 공기업이라고 이렇게 명칭되는 것은 이것도 지방 공기업법에 따라서 적용되는 거예요. 지방 공기업법상 직영기업과 공사공단 이렇게 나옵니다. 직영기업, 즉 상하수도 제가 많이 설명했잖아요. 상하수도 공영개발 이런 것들은 공무원이 직접 그곳에 가서 일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법상은 공기업인데 실제 일하는 사람은 공무원인 그런 데를 직영기업 그렇게 하고 간접 경영 이루어지는 공사, 공단은 지방자치단체가 50% 이상 출자한 독립법인으로 지방자치단체 별도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종사자는 민간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업 영역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도시철도, 도시공사, 뭐 마케팅 뭐 이런 쪽에 많이 관광공사 이런 쪽 많이 있어요.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익성과 수익성을 함께 따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공기업 별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거를 독립채산제라고 해요. 그다음에 회계는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한 복식부기 예산관리 및 회계 운영 우리가 배운 복식부기로 적용이 된다. 그 지방 공기업은 기본적으로 수익자 또는 원인자 부담 원칙을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수도요금 내잖아요. 내는 거 가지고 한다는 거죠. 관리 책임자는 지방 직영기업의 경우에는 이제 직영하니까 공무원들이 하고 공사나 공단은 사장을 임명해서 사장을 뽑아가지고 운영을 하게 됩니다. 클리나이에 보면 지방 출자 출연기관이라 공기업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이 전체 843개나 된대요. 서울에 67개, 대전에는 19개가 됩니다. 그래서 대전광역시 보면은 출자기관은 없지만 출연기관이 대전광역시에 19개가 있는 걸로 나오죠. 그래서 대전 중심으로 보면은 대전의 공기업은 6개라고 그랬어요. 직영기업으로 대전광역시 상수도, 대전광역시 하수도. 요거는 공기업이지만 공무원이 가서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공사 형태는 도시철도공사, 도시공사, 마케팅공사가 이게 공사 형태예요. 여기는 사장을 따로 뽑죠. 따로 뽑아가지고 별도로 운영하는. 여기는 이제 민간인 신분입니다. 공단으로 되어 있는 거는 대전 시설관리공단, 대전시 시설관리공단이고 그래서 6개의 공기업이 있고 출자 출연 기관은 19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대전시가 자금을 댔거나 매해마다 출연을 하는 기관들이죠. 재단법인 대전 일자리경제진흥원, 대전 고한미술문화재단, 문화산업진흥원, 문화재단, 대전 세종연구원, 그다음에 사회서비스원, 신용보증재단, 대전 청년내일재단, 테크노파크, 평생교육진흥원, 효문화진흥원, 디자인진흥원, 과학산업진흥원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9개의 출자 출연 기관이 있고 구청 단위에서 한 거 보면 동구는 동구 차세대 인재 육성 장학재단, 서구는 서구 인재 육성 장학재단, 유성구는 유성구 행복누리재단, 대덕구에는 대덕문화관광재단, 또 대덕경제재단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우리 제목이 정부회계 감사론인데 이 감사에 대한 사항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살펴볼게요. 공공기관 운영의 법률이 공공기관에 대한 굉장히 일반법이기 때문에 여기에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해서는 감사원 규칙에 따라서 회계감사인을 임명하고 이 회계감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 회계법, 내부 회계감사인이 아니고 외부의 회계사를 두고 그 외부 감사법에 따라서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은 또한 기획재정부 장관 또 준정부기관은 주무기관장에게 결산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주무기관장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어?
준정부기관으로서 예를 들면 소비자원 이런 데가 있다. 그런 데는 아마 어디로 돼 있나요? 공정위로 돼 있나? 하여튼 주무기관 장에게 장관을 말해요. 장관에게 결산서를 제출. 이 결산서에는 재무제표가 포함되어야 하고 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주무기관 장관들은 감사원에 이 결산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감사원이 이걸 검토하고 다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검사 결과를 제출하게 되죠.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회계 기준원이 설정한 어, 우리 저번에 시간에 배웠잖아요. 비영리법인에 적용되는 공익법인 회계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적용이 됩니다. 그다음에 감사원이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회계감사 및 결산관사에 대한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문법에 의해서 감사원장이 규칙을 정한 거죠. 대상은 국가공기업, 준정부기관이 적용 대상이고 감사인 자격은 공인회계사이면서 공공기관 회계 관련 전문 교육을 이수한 사람, 이런 사람이 공공기관에 회계감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감사 절차는 감사원이 설정한 공공감사 기준을 적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회계감사 보고서를 감사원에 제출하면 각 기관에서 그 감사원은 그것에 대한 감사 보고서 또는 검토 보고서를 작성해서 또 해당 감독기관에 보내는 게 되겠습니다.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한국수자원공사 봅시다. 이번에는 감사 보고서인데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 보고서. 독립된 감사인이라고 하는 말, 외부 감사인 이런 얘기예요. 그 외부 감사인이 뒤에 보면은 삼덕회계법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수자원공사가 아니에요. 수자원공사 바깥에 있는데 수자원공사에 대한 이 회계 보고서 작성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감사 의견을 냅니다. 어? 아까 그 삼덕회계법인은 우리는 한국수자원공사와 그 종속기업의 연결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연결 재무제표는 며칠과 며칠 현재의 연결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양보고기간의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연결 자본변동표, 연결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연결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의견이 실려요. 우리의 의견으로는 결정된 연결회사의 재무제표는 연결회사의 일정 기간 동안 동일로 종료되는 양보고기간의 연결재무성과 및 연결 현금 흐름을 공기업, 준정부기관 회계사무 규칙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적정하게 하고 있다. 적정 의견이라고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도장을 찍어주는 거죠. 밑에 읽어보면 이 감사 보고서는 감사 보고일 현재를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 보고서 일 이후에 발생하는 새로운 영향은 우리 책임이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발생하면 이 감사 보고서는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감사 의견으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한국수자원공사와 이게 종속기업까지 함께하는 것을 연결 재무제표라 연결된 종속기업까지 같이 보는 거죠. 한국수자원공사는 여기에 46기 말 현재 46기가 뭐 2019년이잖아요. 그때 여기가 보세요. 원이니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저 8조 5천억 원의 유동자산이 있고 그다음에 보세요. 유동자산 1번 현금성 자산 있고 그다음에 유동성 금융자산, 매출 채권 및 기타 채권, 뭐 이런 거, 재고 자산 이렇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8조 5천억 원이죠. 8조 5천억 원의 유동자산이 있다. 자산 합계가 나오는데 그 뒤에 보겠습니다. 자산 총계를 따지면은 22조 원이죠.
다른 자산까지 22조 원의 자산이 있고, 부채로 유동부채 3조 원, 그 다음에 유동부채 말고, 그것도 이제 계략적으로 저기만 봤는데, 음, 장기부채 이런 게 아직 표현이 안 됐네요. 중간에 뚝 끊어가지고. 부채 총계를 봅시다. 부채 총계를 보면은 13조 원이나 부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자산이 위에 보면 자산이 22조 원인데 부채 총계는 13조 원. 특히 4대강 할 때 8조 원의 빚이 늘어났어요. 가지고 자본금 여기서 뺀 자본금은 여기 나오죠. 납입자본금은 8조 원인데 8조 원인데 지금 결손금들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실제 자본 총계가 납입자본보다도 줄었어요. 줄은 그런 문제가 발생. 부채와 자본 총계 합쳐도 22조 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돈을 얼마나 벌었냐 보는 손익계산서. 이것도 그 종속기업까지 함께 보기 때문에 연결 포괄 손익계산서 이렇게 부릅니다. 매출액 2019년 한 해 동안 매출액 얼마예요?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2조, 한 3조 원 정도 매출이 됩니다. 3조 원 정도 매출이 일어나고 그중에 2조 4천억 원이 뭐예요? 2조 4천억 원이 매출 원가예요. 원가예요. 그래서 이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약 5,300억 원이 매출 총이익이 됩니다. 매출 총이익이 5,300억 원이다. 그래서 5,300억 원에서 다시 판매와 관리비를 빼잖아요. 여기 한 2천억 원 판매 관리비가 들어가고 급여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죠. 급여도 한 560억이 들어가네요. 감가상각비도 한 50억. 그래서 저는 판관비를 다 빼면 법인세, 차감 전순이익은 그게 100만, 1000만 원, 1000억 정도 되고, 1000억 정도 되고, 근데 법인세 내는 거 이런 것들은 복잡해요. 세무회계라. 그런 것들 다 따지고 나니까, 연결 포괄 손익으로 잡히는 게 1,300억, 1,300억 정도 흑자가 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산공사의 재무제표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대전시 대표적인 공기업으로는 대전도시공사를 한번 보겠어요. 대전도시공사는 5월드 동물원도 하고 하지만 대전시에 많은 집 짓는 일, 집 짓는 일이 제일 크죠. 주거 생활 안정을 집 짓는 일하고 레저, 5월드, 그다음에 환경산업까지 하는 게 대전도시공사입니다. 미션으로는 지역개발 및 레저, 환경산업을 통하여 시민의 주거 안정, 주거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비전으로 설정한 것. 앞으로 한 20년 후에, 10년 후에 어떤 기관이 될 것이냐.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디자인하는 스마트 DCCO 이렇게 해가지고 대전 도시공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의 도시공사는 홈페이지가 보면 전략적 방향과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전략적인 방향은 시민 편익 중심의 사업 구조 개편한다. 또 운영 효율화를 통해서 수익 구조를 개선한다. 수익 구조를 개선한다. 그 다음에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 열린 경영을 한다. 이거에 맞게 또 전략 목표들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기업에 가면 행정학과 나온 사람들은 전략 방향, 전략 목표 이런 거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전도시공사의 재무 상태표를 한번 살펴보면 2019년 12월 현재 유동자산이 6천억 원, 그중에 재고자산이 4천억 원 많이 있죠.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은 뭐 한 2천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 자산 총계는 9천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부채는 얼마나 있느냐? 부채는 3,400억 원 정도 부채가 있고요. 유동부채만 그렇고 부채 총계는 5천억 원이네요.
비유동 부채, 장기 차입금 이런 포함한 좀 길게 긴 시간이 남아요. 1,600억 부채가 있고 유동 부채가 3,400억 합쳐서 5천억 원의 부채가 있구나. 자본금은 2천억 정도 되고요. 자본 총계가 이제 잉여금이 있어서 이익이 난 거 쌓아놓은 거를 잉여금이라고 그래요. 자본 총계가 4천억. 부채가 5천억인데 자본 총계가 4천억. 부채가 꽤 많은 거죠. 집 짓는 회사들은 부채가 많아요. 그 다음에 요 운전 자금이라든가 이런 재정적인 상황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전도시공사는 1년에 장사를 어떻게 하느냐? 아파트 팔고 뭐 공원 수입료 이런 게 포함해가지고 벌어들이는 돈이 3,275억 원 벌었네요. 그중에 매출 원가가 3천억 원이에요. 굉장히 90%가 넘죠. 매출 원가가. 그래서 여기에서 요거 빼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고 여기에 또 판관비가 들어가요. 인건비, 일반관리비, 판매비, 연구개발비가 들어가면 그거 빼야죠. 판관비를 빼면 당기순이익으로 가는 건데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조정 영업이익이라는 에비타라는 개념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 매출 총이익이 되고 여기서 판관비 빼면 그래서 영업 조정 전 조정 영업이익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100억 정도 이익이 나고 있다. 딴 때는 이게 적자도 나잖아요. 지방 공기업이 적자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 외 수익으로 이자 수익 같은 게 26억 원이라는 거네. 거기서 돈 넣는 게 많으니까. 반대로 영업의 비용도 나가요. 금융 비용도 나가고 그런 것들이 나갑니다. 그래서 세전, 세전, 세전 이익이 125억 정도 되고 여기에 법인세 나가야 되고 또 계속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부터 흘러 들어오는 이익을 넣고 최종적으로 따져보면 법인세까지 내고 나면 법인세까지 내고 나면 96억 원의 당기순이익이 어, 나왔다. 그의 기준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공공기관, 공공기관이 무엇인지, 우리나라에 어떤 공공기관이 있는지, 국가공공기관은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지방공공기관은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그리고 몇 개가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국가공기업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사례를 봤고, 지방공기업에서는 대전도시공사의 사례를 봤어요. 여러분들이 보면서 궁금한 건 인터넷 찾아보고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더 혼자서도 공부하고 또 나머지 내용은 우리 수업 시간에 질의응답하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강의실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